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기업인데 인투이티브 그 서지컬이라는 그 로봇 수술하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는 이제 로봇 수술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로봇 수술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로봇가 뭐 수술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이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뭐 큰 병원들에 가면은 이미 이 기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 이제 또 이제 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술을 할 적에 몸에 문제가 있었는데 수술을 할 적에 그 배를 갈라서 절개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수술을 했었고요. 80년 드라마에 많이 나왔죠. 그렇게 그게 원래 이제 했던 수술 방법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는 이제 복강경이라 그래서 구멍을 이제 이렇게 지름이 한 1cm, 2cm 되는 이제 구멍을 3개를 뚫고 하나는 이제 내시경을 놓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의사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의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그거의 장점은 이제 절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도 빠르고 일단은 뭐 출혈도 더 적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막 길게는 막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입원을 했을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많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그거 대비 이 복강경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2, 3일, 뭐 길게는 1주 뭐 이러면은 이제 빨리 퇴원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복강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2000년도부터는 이제 로봇 수술이 나와서 또 이거는 또 지름이 더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 의사는 이 기계 앞에 앉아서 이 스크린하고 이 로봇 팔을 조종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환자 위에는 이 로봇 팔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구멍도 이 절개하는 이 지름도 훨씬 더 얇고요. 그 다음에 이 수술의 이 정확도가 훨씬 더 세밀하게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1mm 막 이렇게 차이 이런 것도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이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이 로봇 이 팔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수술 위치 그것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암세포만 떼어내다든지 이런 정확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 복강경보다 또 한 단계 더 진화된 그런 수술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는 이제 일본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일본 회사인 건가요? 아니요. 미국 회사고요. 이 회사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 창업자가 1990년대에 실리콘밸리에서 SRI라는 그런 이제 리서치 랩에서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개발하셨던 게 이 로봇 수술 기계였고 이거를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하시고 나셔서 일단은 승인 받는데 굉장한 시간과 자본, 돈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00년도에 드디어 FDA의 승인을 받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야, FDA 승인이 진짜 어렵던데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그 FDA 3상 가서 판판이 깨지고 왔잖아요. 저는 뭐 거의 통과한 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의료 로봇은 훨씬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이 기업도 굉장히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드러그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는 좀 더 수월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이것도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산업을 개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에서 새로 이 산업을 만들어서 개척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FDA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 받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은 승인을 2000년도에 받아서 2000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그래서 그렇죠. 22년 동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0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매출이 한 거의 우리나라 돈은 10조 정도 되거든요. 한 7, 8 빌리언 정도 되는데 그 10조 정도 되는 매년마다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아니 경쟁사가 없어요? 경쟁사가 지금 뭐 잔슨앤존슨하고 메디트로닉스하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승인 나온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영업이 또 되고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 회사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거의 시장 점유율이 뭐 90%? 아니 90%가 아니고 거의 100%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일단은 이 시장은 지금 일단 트렌드가 그 절개해서 수술했던 거에서 이제 복강경으로 갔었고, 근데 복강경에서 이제 로봇 수술로 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체 수술 비중에서 로봇 수술로 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돼요. 아직은 그 다음에 50% 정도 복강경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절개 수술 하는 건데, 트렌드가 자꾸 복강경, 근데 복강경에서 로봇 수술해서 이제 갈 길은 굉장히 먼데, 아직도 15%밖에 안 돼서 갈 길은 먼데, 거기서 일단은 거의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장인 어른이 아마 여기 방광 쪽 수술을 받으실 때 이 로봇 수술로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되게 비쌌어요. 네. 수술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수술비가 복강경보다는 더 비싸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기계가 일단 이 회사에서 하는 가장 메인 기계가 다빈치라고 불리는데, 이 다빈치 기계가 가격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면 병원 차리는 비용이 20억 아니 너무 비싼데. 뭐 대학병원 같은 거 훨씬 큰 병원에서 병원에서는 일단 쓸 수 있고요. 근데 이 기계가 한 수명이 한 7, 8년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자동차 같이 이렇게 한번 사놓고 7, 8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기계를 또 사야 되고, 뭐 병원 입장에서 이런데, 근데 이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제 7, 8년 동안 환자 수술을 계속 해요. 그러면서 이 기계에 대한 비용을 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가 그 수술할 때마다 그 로봇 암에 들어가는 그 팔에 들어가는 그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스트루먼트들이 그 수술 때마다 또 이제 계속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한 2,0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그 정도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수술 비용에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수술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로봇 수술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몸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뭐 칼 한 번 이렇게 되는 건데, 한두 번 되는 건데, 비용 때문에 조금 더 비용 때문에 나는 좀 나쁜 수술로 갈래, 좀 더 싼 수술을 할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이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포함 안 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의료보험에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일본도 지금 많이 포함을 시키는 상황이고, 예전에 전립선 이쪽만 포함하다가 또 다른 것들도 다 포함시키는 상황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과가 더 좋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회복 기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리 서지컬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수술 비용은 더 높지만은 전체 비용을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 다른 복강경이나 절개 수술을 했을 적에 수술 실패, 그럴 때 드는 비용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술 실패 비율이나 뭐 아니면 회복이나, 또 사람들이 입원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바로 하루 만에 회복해서 그러니까는 아예 입원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로봇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되는 비용 절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토럴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럴 코스트는 또 로봇 수술로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게 그 수술 비용은 더 비싸지만 결국에는 입원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싸지면서, 아니면 수술 잘못됐을 때 또 이걸 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더 싸짐으로써 해서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이제 보험도 다 이게 커버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또 특이했던 게 네. 결국은 소모품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기계값에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프린터 잉크 따로 이제 막 팔아가지고 잉크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슨 뭐 관리 비용, 정기 점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네. 또 이제 저는 벤치가 생각나는 거죠. 그게 딱 인테리어 서지컬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은 기계를 팔아서 나는 매출이 있고요. 네. 그거는 전체 매출의 한 25%? 네네. 그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 75%는 일단은 이제 수술할 때마다 쓰여지는 소모품비가 75%. 그거 아니 소모품하고 이제 서비스하고 합쳐서 예. 그게 75%라니까. 네, 서비스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아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서비스를 안 받으면은 얘네들이 아예 기계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병원 입장에서는 서비스도 꼭 받아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그 소모품하고 서비스 이쪽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일단 기계 한번 팔아놓으면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매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수술 같은 경우는 경기를 잘 안 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암이 있고 이러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recurring revenue가 7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non-recurring revenue는 이제 뭐 7년에 한 번씩 이제 기계 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25%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값보다는 그 부대 비용이 훨씬 큰 정말 아주 매출, 전체 매출의 이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30-40% 이제 독점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이 로봇 이 수술 시장에서 거의 독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뭐 3%가 아니라 3% 4%가 아니라 35%면은 엄청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정말로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진율이 좋고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경쟁사들이 기를 쓰고 좀 진입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무슨 뭐 특허나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경쟁사들이 그렇게 진입을 못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네, 일단 특허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22년에 걸쳐서 지금 벌써 얘네들 기계가 그 4th generation이에요. 4세대? 4세대. 예. 그러니까 22년 동안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또 축적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년 동안 그 패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물론 엑스파이어 된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현재 갖고 있는 패턴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기계만 만든다 되는 게 아니고 이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또 드는 그 굉장히 투자 비용 같은 것들도 막대한 투자 비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진입자격으로 작용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큰 회사들 잔슨이나 메드트로닉스나 이런 회사들은 이게 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다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자본도 다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잘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근데 그거는 일단은 이 회사 제품 다빈치 기계는 지난 22년 동안 했던 수술 횟수가 1000만 번이 넘어요. 임상 경험이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축적된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복강경보다 더 낫다. 네, 더 수술 이게 더 낫고 뭐 코스트 전체 진짜 그 보험사에서 경험했던 코스트는 이 정도다. 뭐 이런 것들이 그 10밀리언 이상 그 정도 된 그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들도 이 기계를 써서 쓰려고 그러면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저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저희가 뭔가 기계를 조작하는 이런 게 한번 배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배웠어. 근데 기껏 배웠더니 딴 회사 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저항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기계 값이 20억이에요. 그래서 7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이제 기계를 사야 돼요. 근데 이걸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거예요. 일단 비용도 크고 한 번 내리면은 이거를 이제 7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임상 이 경험도 이렇게 쌓여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의사들이 이미 쓸 수 있는 이 기계와 또 새로 나온 제품, 그쪽에서 아무리 이게 더 좋고 뭐 이렇다, 근데 더 좋다고 믿기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그렇죠. 여기는 22년 동안 축적된 기술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격으로밖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쪽이 가격이 더 싸요. 가격이 더 싼다 하더라도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내가 수술 받을 적에 제가 대학병원 같은 칼 한 번 누가 이거 많이 해봤냐, 누가 수술 많이 해봤냐, 평생 칼 한 번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복강경 더 싼 거를 불구하고도 이때 좀 더 비싼 수술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아, 그래도 나는 좀 더 검증되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나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다빈치로 수술 받겠어요? 그동안 쓰였다, 아니면 새로 나온 신제품 수술 받겠어요? 하면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다빈치를 고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 다빈치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회사들의 일단은 여러 가지 제가 진입장벽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인투이티브 설지칼이 갖고 있는 이런 경쟁력, 진입장벽은 이거는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수술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고령화 시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고령화뿐만이 아니고 암에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더 예전보다 점점점 암 그 증가율도 굉장히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증가율은 분명히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 비율이나 횟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굉장히 이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수술 받을 적에 점점 로봇 수술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장이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갖고 있는 진입 장벽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셨을 적에는 앞으로 5년, 10년 지났을 적에 이 회사 모습은 또 지금은 또 이제 7조, 8조 이렇게 7 빌리언, 8 빌리언, 한 10조 정도 되는 이런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또 그때 돼서는 이제 또 굉장한 저는 또 굉장히 성장해 있을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의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는 로봇 수술, 여기에 특화된 이 회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